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머릿속에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이거 나오면 세상 뒤집힌다 수준의 아이디어입니다. 엑셀을 켭니다. 기획서도 씁니다. 그것도 그냥 쓴 게 아니라 폰트도 맞추고 색깔도 맞추고 쓸데없이 표 테두리까지 완벽하게 정렬해가면서 아, 이건 레전드다 라는 자기 확신까지 다 챙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 이거 한 줄만 더 다듬자. 한 줄 다듬다가 문단 바꾸고 문단 바꾸다가 구조 다시 잡고 구조 잡다가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그러다 어느새 시간이 한 달, 두 달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SNS를 켰는데 누가 비슷한 걸 이미 세상에 던져놓고 박수받고 있습니다. 그때 드는 감정 아시죠? 저거 원래 내가 먼저 하려고 했던 건데. 이 문장,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자기 위로 중 하나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 뭐 있어? 가보자고. 이 말이 나오면 대부분 사고 납니다. 기세 좋게 상가 계약부터 덜컥 해버립니다. 아직 뭘 팔지도 안 정했는데 일단 계약금부터 나갑니다. 느낌이 왔다는 이유 하나로요.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손님은 없고 나는 뭘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제야 인터넷을 뒤지면서 요즘 잘 되는 창업 아이템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늦었습니다. 완벽주의에 빠져서 시작도 못하는 나, 그리고 욱해서 저질러 놓고 수습하느라 인생이 피곤해지는 나. 둘 다 나입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양극단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왜 내 아내는 다음 달에 하자 라는 사람과 지금 당장 계약하자 라는 사람이 동시에 살고 있는 걸까요? 이 찌질하면서도 너무 현실적인 진자운동의 답이 놀랍게도 2000년 전 텍스트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 창세기 라빠 3장 1절에 기록된 오래된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내용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랍비 유다가 가르쳤다. 빛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는 궁전을 짓고자 하나 부지가 어두웠던 왕이 기초를 놓을 곳을 보기 위해 등불과 랜턴을 켠 것과 같다. 그러므로 빛이 먼저 창조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랍비 느헤미야는 주장했다. 세상이 먼저 창조되었다. 마치 왕이 먼저 궁전을 지은 다음 등불과 랜턴으로 그것을 장식하는 것과 같다. 여기까지 들으면 느낌이 묘합니다. 한쪽은 빛이 먼저다. 다른 한쪽은 세상이 먼저다. 라고 합니다. 한쪽은 완벽하게 준비부터 하자는 스타일입니다. 먼저 다 보고 다 이해하고 다 계획한 다음에 시작하자는 유형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완벽주의자죠. 반대로 다른 쪽은 일단 판부터 깔고 시작합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고치자. 이건 아까 봤던 가보자고 스타일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이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의실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랍비들이 앉아서 철학적으로 싸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맞느냐가 아닙니다. 이 두 의견이 왜 존재하느냐입니다. 왜 인간은 항상 이 두 가지 방식 사이에서 갈라지는 걸까요? 하나는 준비하다가 인생 끝나는 스타일이고 하나는 저질러 놓고 수습하다가 인생 끝나는 스타일입니다. 웃긴데 사실 전부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할 때 우리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단순히 빛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둘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걸 못하면 우리는 계속 머리로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거나 혹은 생각 없이 움직이다가 큰일을 내는 두 가지 루트 중 하나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끌어내려와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에 달린 주석을 보면 이게 그냥 빛 먼저냐 세상 먼저냐 싸움이 아닙니다. 원래는 굉장히 학문적인 자리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랍비 유다는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일종의 책 제목처럼 봤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건 챕터 제목이다. 본문은 따로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진짜 시작은 어디냐를 따져보니 3절에 나오는 빛이었다는 겁니다. 즉 순서를 따지면 일단 보이게 만들어야 뭘 하든 하지 라는 쪽입니다. 반대로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니지 일단 틀부터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만 켜놓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부터 지어야 조명 인테리어를 하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이 둘의 논쟁은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실제로 랍비 문헌에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우주가 질서부터 잡힌 건지 아니면 형태부터 만들어진 건지, 즉 시스템이 먼저냐 실행이 먼저냐 개념이 먼저냐 현실이 먼저냐라는 질문입니다. 듣다 보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는 준비부터 철저하게 하자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쪽입니다. 이 두 개 여러분 인생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는 계속 회의 중입니다. 조금 더 준비하자 돼. 아니 지금 해야 돼. 결론은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게 단순한 종교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미 이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고민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걸 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같은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내 월급의 끝이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현실로 끌고 내려와야 합니다. 이 두 랍비의 논쟁을 보면 이상하게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직장에서 했던 회의, 이걸 더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이 소리와 똑같습니다. 혹은 카드값 보면서 이번 달은 아껴야지 라고 하면서도 바로 결제하는 그 모순된 순간과 완벽하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이 오래된 텍스트의 껍질을 깨는 겁니다. 그냥 옛날 사람들도 싸웠구나 하고 넘기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핵심 구조를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의 삶에 꽂아 넣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동양고전의 사고방식과 충돌시켜보면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인데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걸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만듭니다. 내일 출근해서 회의할 때 혹은 결정해야 할 순간에 바로 떠오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요. 오늘은 그 과정을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속 랍비 유다는 빛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 어두운데 뭘 하냐 일단 불부터 켜야지입니다. 랜턴부터 켜서 어디에 삽질을 해야 하는지 어디를 파면 안 되는지 다 보고 시작하자는 입장이죠. 이걸 우리 일상으로 번역하면 굉장히 익숙합니다. 시장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경쟁사 분석이 먼저입니다. 리스크 체크 다 끝내고 진행해야 합니다. 완벽합니다. 듣고 있으면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랍비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아니지, 일단 판부터 깔아. 궁전에 골조부터 세워놓고 나중에 조명을 달든 벽지를 바르든 하라는 겁니다. 이건 또 너무 익숙합니다. 일단 해보면서 배우자, 시장에 던져봐야 답 나온다. 완벽보다 실행이 먼저다. 이쪽은 말이 짧고 행동이 빠릅니다. 그리고 가끔 사고도 같이 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결제판 들고 올라갈 때 또는 창업 고민할 때 이 두 목소리 정확히 들리시죠? 한쪽에서는 이거 아직 리스크 검토 덜 됐는데? 라고 팔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타이밍 놓치면 끝이야 라고 등을 밀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회의만 하다가 타이밍 놓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밀어붙였다가 아니 이걸 왜 했지? 라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둘 다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이 엇갈림, 이 충돌, 이거 그냥 고쳐야 할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무언가일까요? 사실 이 텍스트의 진짜 목적은 그래서 누가 맞는데 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중요해요? 실행이 중요해요? 이걸 고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그런 선택지를 아예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일부러 싸움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현실이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은 답을 내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반드시 겪는 피말리는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계획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준비만 하다가 평생 못합니다. 반대로 실행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딪히다 어느 순간 크게 깨집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싸워야 하는 적이 아니라 같이 돌아가야 하는 엔진입니다. 현실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최소한의 랜턴, 즉 계획을 들고 땅을 팝니다. 그런데 파다 보면 막힙니다. 그럼 다시 멈춰서 방향을 보고 다시 파고 또 막히고 또 수정합니다. 이 반복입니다. 완벽한 설계도도 아니고 무지성 돌진도 아닙니다. 둘이 계속 부딪히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생각하고 행동하고를 계속 오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도망칩니다. 계획적으로 도망가면 아직 준비 중이라는 핑계로 숨고 실행 쪽으로 도망가면 일단 해봤다 라는 면죄부 뒤에 숨습니다. 하지만 창조는 거기서 안 나옵니다. 진짜 결과는 이 불편한 충돌을 견디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결국 이 엇갈림은 문제라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다루면 계속 앞으로 밀어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었던 겁니다. 이 중동의 지혜를 동양의 현자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놀랍게도 문화는 달라도 결론은 거의 똑같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완벽한 계획보다 지금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계속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은 적당히 하고 움직여라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 넘어가면 왕수인의 전습록에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반드시 같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만 하면 반쪽이고 행동만 해도 반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열자의 우공이산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산을 옮기는 그 노인 이야기 말입니다. 솔직히 처음 들으면 저게 가능해?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그냥 매일 삽질하는 실행이 결국 현실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재미있는 구조가 하나 보입니다. 노자는 실행을 강조하고 왕수인은 균형을 말하고 열자는 꾸준한 행동을 밀어붙입니다. 마치 세 명이 팀을 이뤄서 우리를 설득하는 느낌입니다. 일단 해라. 근데 생각도 같이 해라. 그리고 그걸 끝까지 해라.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줄로 정리해버린 압도적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역 63 괴수화기제의 문장, 물이 불 위에 있는 것이 완성이다. 입니다. 이건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충돌을 한 방에 정리해버리는 문장입니다. 주역이 말하는 물이 불 위에 있다는 말,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마솥 하나 떠올리시면 됩니다. 밥 지을 때 쓰는 그 가마솥 말입니다. 한번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불은 밑에서 계속 위로 솟구칩니다. 뜨겁게 타오릅니다. 반대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눌려 있습니다. 무겁고 차갑습니다.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야 밥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랍비 유다가 말한 빛은 바로 이 불입니다.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계획 세워라, 분석해라, 준비해라. 불같이 치밀합니다. 반대로 랍비 느헤미야가 말한 세상은 가마솥과 그 안의 물입니다. 무겁고 둔해 보이지만 실제를 담당합니다. 일단 해라, 부딪혀라, 만들어라. 자, 이걸 우리 삶에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완벽한 기획안만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실행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불꽃은 있는데 솥에 닿질 않습니다. 계속 공중에서 타다가 결국 꺼집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상가부터 계약하고 사업부터 저질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마솥은 있는데 불이 없습니다. 그럼 쌀은 평생 익지 않습니다. 보기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 다 경험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을 일부러 부딪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이 물을 끓이고 물이 불을 제어하는 그 긴장 상태. 이게 바로 창조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편한 쪽으로 가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불편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무언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더 생각할까? 아니다. 그냥 할까? 이 고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과 행동을 번갈아 때려 넣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입니다. 장작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무거운 가마솥을 얹어 짓눌러버립니다. 이걸 한번 장면으로 느껴보십시오. 불은 본능적으로 위로 치솟으려고 합니다. 더 빨리 가자, 더 완벽하게 하자, 계속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가마솥이 꽉 누르고 있습니다. 물은 또 반대로 그 안에서 압력을 만들며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불쌍하죠. 불은 올라가고 싶고 물은 누르고 싶고 서로 성격이 전혀 안 맞습니다. 이건 거의 팀 프로젝트에서 속도 올려야 합니다. 라는 사람과 리스크부터 봐야 합니다. 라는 사람이 같은 회의실에 앉아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피곤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펄펄 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밥입니다.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장면입니다. 불만 있으면 타버립니다. 물만 있으면 썩습니다. 둘이 부딪혀야 밥이 됩니다. 유대 현자들이 말한 랜턴 든 왕과 동양 현자들이 말한 가마솥은 결국 똑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지 마라. 둘을 일부러 부딪히게 만들어라. 계획은 실행을 막기 위한 게 아니고 실행은 계획을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둘이 계속 부딪히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견딥니다.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둘 중 하나로 도망칩니다. 좀 더 준비해야지 라고 미루거나 일단 던져보자 하고 책임 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밥이 안 됩니다. 그냥 각각 따로 존재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건 이겁니다. 이 답답한 긴장 상태, 이게 문제 아니라는 것. 오히려 여기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삶이 잘 안 풀릴 때 왜 이렇게 꼬였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아, 지금 끓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태도가 바뀝니다. 도망가는 대신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티는 시간 속에서 결과가 있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탈무드와 동양고전에서 이 지혜의 핵심 뼈들을 뽑아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오시면 이미 감은 잡히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는데? 이 질문입니다. 좋은 이야기 듣고 맞는 말이네 하고 끝나면 결국 내일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5개의 창문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풍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창문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장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완벽주의와 실행의 충돌을 보면 그건 마인드셋의 문제입니다. 왜 나는 시작을 못하지? 왜 나는 자꾸 질러버리지? 여기서 쓰는 창문입니다.
반대로 직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나랑 정말 안 맞는 동료, 이야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과 협업해야 할 때 이 구조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때 이걸 관계의 창문으로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삶 전체를 보는 창문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보는 관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인데 쓰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같은 도구를 가지고 요리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장식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하나를 정해서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다 열어보면 오히려 흐려지고 하나를 제대로 보면 확 박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스트레스가 큰 그 영역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5개의 창문 중에서 가장 예리하게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뚫어줄 단 하나의 창문을 선택하겠습니다. 다 열어보면 좋지만 다 열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보는 경우 많죠. 그래서 오늘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4번째 경제활동과 직장의 창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이거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싸우거든요. 돈이 걸리고 시간은 부족하고 책임은 무겁고 결과는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인간은 생각이 없다고 하고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인간은 평생 준비만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 다 틀립니다. 이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못 찾으면 인생은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해결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이 싸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신사업 프로젝트의 런칭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실입니다. 분위기 이미 살짝 살벌합니다. 기획팀장, 즉 오늘의 랍비 유다가 먼저 입을 엽니다. 목에 핏줄이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사장님, 아직 시장조사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도 큽니다. 이 상태로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랜턴을 더 켜야 합니다. 분석을 더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봐야 합니다. 완벽한 타당성 검토가 끝날 때까지 런칭을 3개월만 미룹시다. 듣고 있으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뭔가 오래 걸릴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영업팀장, 즉 랍비 느헤미야가 책상을 탁 치며 들어옵니다. 사장님, 또 이 얘기입니까? 저희 맨날 이러다가 타이밍 다 놓칩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완벽한 기획서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궁전 뼈대라도 만들어 놓고 시장에 던져야 합니다. 욕먹으면 고치면 됩니다. 다음 주에라도 런칭합시다. 이쪽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동시에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자, 보이시죠? 완벽한 준비 대 빠른 실행. 이 둘이 지금 회의실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둘 다 논리는 있습니다. 둘 다 옳아 보입니다. 그리고 둘 다 그대로 가면 망할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입니다. 한쪽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이 터집니다. 그렇다고 둘 다 잡고 있자니 배는 안 떠납니다. 이 상황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장면입니다. 기획팀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마음은 편합니다. 자료도 있고 명분도 있고 우리는 충분히 검토했다라는 안정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완벽을 기하다가 타이밍을 놓칩니다. 불은 분명히 있었는데 계속 더 키우려고만 하다가 결국 허공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아이디어도 막상 세상에 나오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준비된 실패가 되는 거죠. 반대로 영업팀 손을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이쪽은 속은 시원합니다. 그래, 일단 해보자.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 있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손만 있습니다. 쌀만 부어놓은 상태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익지를 않습니다. 시장에 던져놓긴 했는데 고객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면 반응이 와도 이게 뭐야? 라는 싸늘한 반응입니다. 이건 열심히 만든 실패입니다. 둘 다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중간에서 타협해서 그럼 한 달 반만 미루자. 이러면 더 위험합니다. 이건 계획도 실행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시간만 날리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포기하거나 어설프게 섞는 선택지를 버려야 합니다. 고전의 지혜는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둘을 싸우게 두지 말고 한 구조 안에 강제로 묶어라. 바로 가마솥 구조입니다. 불과 물을 분리하지 말고 일부러 충돌시키라는 겁니다.
불은 불대로, 물은 물대로 살리되 서로를 압박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출근하셔서 회의실에 들어가면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약간의 연기력도 필요합니다. 너무 부드럽게 말하면 안 먹힙니다. 그렇다고 화내면 더 망합니다. 딱 그 중간 이성적으로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기획팀장을 봅니다. 기획팀장, 리스크 잡으려는 치밀함 좋습니다. 그거 없으면 회사 망합니다. 그런데 안 던지면 그 불꽃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그 열정, 그 아이디어, 그 타이밍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오전까지 우리 서비스가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딱 하나만 정의해서 가져오세요. 한 줄로. 우리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진짜 이유 그거 하나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부 준비해와가 아니라 딱 하나만 가져와입니다. 불을 압축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고개를 영업팀장으로 돌립니다. 영업팀장, 실행력 좋은 거 압니다. 그 덕분에 회사 굴러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불 없이 쌀만 부으면 밥 안 익습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팀이 잡아온 그 핵심 한 줄, 그거 하나만 뼈대로 삼아서 이번 주 금요일에 무조건 MVP, 최소 기능으로 시장에 출시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로 소 던지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출시하고 나서 고객들한테 욕먹을 겁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그 욕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뗀 새로운 장작입니다. 그걸로 다시 불 피웁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던지세요. 그리고 던지면서 다시 기획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연결됩니다. 계획과 실행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를 계속 밀어주는 순환 구조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가마솥입니다. 불은 계속 타고 물은 계속 끓고 그 사이에서 결과가 익어가는 구조. 이걸 만들어내는 순간 그 조직은 더 이상 누가 맞냐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복할 거냐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화감독이 배우에게 지시하듯 이건 굉장히 디테일하게 굴러가야 합니다. 잘해봅시다 라는 말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현장에서는 한 줄, 한 행동, 한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잡아줘야 움직입니다. 완벽한 백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절대 빛을 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을 켜는 게 아니라 불 켜는 매뉴얼만 계속 읽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빛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부지 위에서 딱 한 걸음 앞만 겨우 비춰주는, 여기 밟으면 안 빠지겠네 정도만 확인시켜주는 그 초라한 빛,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켜졌다면 그 다음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가마솥을 그냥 얹어버려야 합니다. 그것도 살짝 올리는 게 아니라 무겁게 눌러서 도망 못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순간부터 긴장이 생깁니다. 완벽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나가면 당연히 욕을 먹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돈 받고 팔아? 이런 반응 100%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압력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압력이 들어가야 조직이 움직입니다. 회의실에서 100번 토론할 때는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 실제 고객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눈빛이 바뀝니다. 속도가 붙고 집중도가 올라가고 밤을 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실이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솥 안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기획은 더 이상 문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도구가 되고, 실행은 더 이상 무작정 던지는 게 아니라 수정하는 엔진이 됩니다. 둘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여 돌아갑니다. 그 상태가 바로 요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기획팀은 그동안 리스크, 데이터, 검토를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헉헉거리면서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솥이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멈추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더 빠르게 분석하고 더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영업팀은 일단 가보자 하던 사람들이 뜨겁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 방향 없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팀이 던져준 그 한 줄, 그 최소한의 조건이 길을 강제로 만들어줍니다. 이 장면이 핵심입니다. 불과 가마솥은 애초에 평화롭게 나란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며 잘 지냅시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원래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압박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관계 속에서만 진짜 결과가 나옵니다. 치밀함이 없으면 방향이 없고 저돌성이 없으면 속도가 없습니다. 둘이 서로를 짓누르고 서로를 달굴 때만 제대로 된 답이 나옵니다. 회사로 치면 이익이 나고 고객이 만족하고 조직이 살아남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 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딜레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왜 결정을 못하지? 왜 항상 이 사이에서 방황하지?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요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리를요. 단지 불이랑 솥을 분리해놓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 충돌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충돌을 굴리십시오. 바로 거기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랍비 유다와 느헤미야가 2000년 전에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부딪혔던 이유,
계획이 먼저냐, 실행이 먼저냐라는 질문 자체는 사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반쪽짜리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완벽주의라는 환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용기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품고만 있지 말고 두려움을 무시한 채 차갑고 무거운 현실이라는 가마솥을 그 위에 덮어 씌우십시오. 물론 무섭습니다. 당연히 불안합니다. 덮어버리는 순간 압력이 생깁니다. 계획은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실행은 너무 이른 것 같고 모든 것이 어긋난 것 같은 그 불편한 상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태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도망칩니다. 다시 준비 쪽으로 숨거나 아니면 실행을 멈추고 핑계를 찾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뎌낸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그 압력 속에서, 그 모순과 불안 속에서 무언가가 끓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끓는 시간 끝에 비로소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서로를 밀어내던 상태에서 서로를 밀어주는 구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 장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과물은 원래 편하게 공존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를 압박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덕분에 밥이 익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갈등, 그 딜레마, 그 선택의 순간이 사실은 문제의 징후가 아니라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끓이십시오. 그 과정을 버틴 사람만이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이 내일은 조금 더 뜨겁게 끓어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